자, 이번 시간에 나갈 내용은 도형의 이동입니다. 우리가 도형의 이동은 두 가지 움직임이 있어요. 바로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이죠. 평행 이동은 평행 이동은 모양을 유지한 채로 이제 좌우 상하로 움직이는 거라면, 대칭 이동은 점대칭이냐 선대칭이냐에 따라 모양이 바뀌기도 합니다. 모양이 바뀌기도 해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평행이동부터 다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평행이동은 사실 여러분들이 알아요. 해본 적이 많죠. 일단 어떤 x, y라는 점을 내가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했다면, 어떤 x, y가 a만큼, b만큼 이렇게 이동했다는 거죠. 그럼 얘 새로운 좌표는 기존의 좌표에다가 더하기만 해주면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점을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도형을 이동시키는 경우입니다. 도형이라는 건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 fx, y는 0 이렇게 쓰죠. 이게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이 도형의 방정식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하면 그 표현은 다음과 같이 씁니다. 즉 점의 평행이동처럼 더하기를 쓰는 게 아니라 빼기를 대입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의미냐면 x 대신에 x-a를 대입한다, y 대신에 y-b를 대입한다 라는 거죠. 자, 이게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할 텐데 어차피 이거 이유 제대로 이해하는 거 별로 없거든. 그래서 이해 안 가면은 그냥 공식으로 외워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어차피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3학년 끝날 때까지 계속 섞여서 나올 거기 때문에 천천히 이해하는 걸 목표로 삼아도 괜찮아요.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이 x, y라는 건 해예요. 해들의 모임인데 그 해들을 찍다 보니까 일종의 도형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게 직선이든 원이든 도형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어떤 식을 통해서 도형을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 도형의 이동이라는 건 도형을 이동 먼저 시키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이동시켰어. 이렇게 이동시켰어요. 그러면은 원래 얘는 예를 들어 뭐 1,0이 있다고 합시다.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했다고 할게요. 그럼 1,0은 1,a, a 플러스 a, b라고 이동을 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얘를 그럼 기존의 식 f 1,0에다 대입하면 0이 될까? 얘를 대입하면 0이 돼? 안 돼. 안 된다고. 얘는 이제 더 이상 근이 아니에요. 1,0이 이 fx, y는 0의 근이라면 얘 1 플러스 a, b는 근이 아니야. 당연하지. 당연히 근이 아니야. 왜냐면 좀 더하기를 했잖아. 근데 어떻게 근이야? 그럼 얘는 어떤 식의 근일까? 라고 한다면 우리가 얘랑 어쨌든 똑같이 생긴 게 움직인 거잖아. 그래서 그 기존에 있는 거랑 관련이 있을 거다. 어떤 관련이 있냐? 어쨌든 얘가 근이 되도록 식을 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케이. 이렇게 쓰자 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내가 1 더하기 a를 대입했을 때 사실상 1이 된 거고 b를 대입했을 때 사실상 0이 돼서 기존에 있는 관계식을 그대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즉 1 더하기 a와 b가 근이 되는 거예요.
이동한 점들이 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선 x-a, y-b가 새로운 그 x 대신에 들어가야 되는 값이다 라고 하는 게 도형의 이동이 플러스 a 플러스 b가 아니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되는 이유입니다. 도형이 먼저 이동하고 그걸 관계식으로 꾸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이해가 잘 안 가면 그냥 예시를 들어보는 것도 괜찮죠. 자, 예를 들어 이걸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하면 여기다가 더하기 1을 해서 x 플러스 2가 됐다라고 배워왔어요. 그쵸? 맞죠? 이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우니까. 더하기 1 했으니까 더하기 1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원래 아이디어는 이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했다는 건 y 대신에 y-1을 쓴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함수는 y는 2라고 쓰고 싶으니까 이동한 것 뿐이에요. 그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함수를 여러분들이 이미 다룬 적 있죠. y는 x제곱. 얘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하면 y는 x-1의 제곱 더하기 2라고 하죠. 그냥 이렇게 씁니다. 이상했죠? y축 방향으로의 평행 이동은 플러스인데 왜 x축 방향으로의 평행 이동은 마이너스일까? 그걸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저런 설명을 할 수는 없으니까 중학교 때 도입했던 도구는 뭐예요? 중학교 때 뭘 이용해서 설명했어? 꼭지점이 0,0에서 1,2로 이동했으니 꼭지점이 1,2려면 이거여야 해 라는 표현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저 표현을 설명할 수 없어서 대체한 것 뿐이에요. 그럼 사실은 뭐냐? 사실은 얘도 더하기가 아니었어. y 빼기 2는 x 빼기 1의 제곱이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함수는 y는 이라고 쓰고 싶으니까 y는 이라고 써서 2항에서 플러스 2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새로 배운 도형 원이 있을 때 얘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하면 얘는 굉장히 잘 드러나요. 그러니까 중심이 0,0에서 중심이 1,2로 바뀌었죠. 그럼 그 원의 방정식은 얘잖아. 정확하게 평행 이동한 만큼 빼기를 대입해 줬다는 이야기죠. 이게 평행 이동입니다. 자, 관련된 이야기들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411번. 411번. x, y가 x 플러스 m, y 플러스 n으로 이동하는 애래요.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하는 애죠. (0, 0) 2, 0 A, B라는 애가 있었는데 걔를 이동해서 새로운 세 점을 그렸고 O' 뭔지 모르고요. 얘도 모르고요. B'만 알아요. 3, 2 루트 3. 자, 근데 얘가 정삼각형이래요. 자, 얘가 정삼각형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원래도 정삼각형이었겠죠. 맞아요. 정삼각형 하면 내가 문제를 푸는 유형으로 보통 세 가지를 고른다 했어요. 뭐라 했죠? 정삼각형 넓이, 정삼각형 이용해서 문제 푸는 유형 세 가지. 뭐예요? 세 변의 길이 같다. 세 각의 크기 같다. 외심, 내심, 무게중심 같다. 이 문제에선 각의 크기가 같다. 즉 2대 1대 루트 3을 이용합니다.
즉 a, b는 애초에 1, 루트 3이었고 그에 따라 평행이동은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루트 3만큼 이동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둘을 곱해서 2 루트 3이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와 같이 구해줍니다. 그래서 평행이동으로는 모양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애가 어떤 모양이었냐 다 변화한 애든 기존의 애든 모양에 대한 정보가 나오면 그걸 그대로 써먹을 수 있다는 거죠. (417번) x, y가 x-1, y 플러스 5로 이동했다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y축 방향으로 5만큼 이동한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L이라는 애가 y는 ax 플러스 b에 대해서 이거로 이동을 한 F'이라면 걔는 y-5는 a의 x 플러스 더하기 b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얘가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더하기 4와 y축 위에서 수직으로 만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정보를 충분히 줬죠. y축 위에서 만난다라는 말은 y절편이 같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즉 0,4를 지난다라는 걸 알려주고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것은 기울기가 3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수직이라는 건 얘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하니까 3이 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용해서 구하는 직선 3x 플러스 4가 되고요. 그게 얘예요. ax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5 이렇게. 그럼 a는 3이고 b는 마이너스 4라는 것을 얻을 수 있겠죠. a-b의 값은 7이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도형의 평행이동은 일단 무엇을 대입?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라는 게 아니라 x 대신에 저거를 대입, y 대신에 저거를 대입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423번 보면 중심이 5,2이고 y축에 접하는 원을 C라고 했습니다. 즉 C는 뭐라고 쓰냐면 x-5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이라고 쓸 수 있죠. 자, y축에 접한다는 건 이런 느낌의 그림이라는 건데 그러면 반지름이 x좌표의 제곱인 25가 되는 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때 원 C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a만큼 평행이동한 원의 C1. 그럼 C1은 중심이 5 마이너스 2a, 2가 되고요. C2라는 것은
얘를 y축 방향으로 a만큼 이동하는 것이므로 이렇게 중심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말하는 것은 두 개의 원, 반지름은 둘 다 5죠. 이 두 원이 만난다 라고 했어요. 원이 만난다라는 건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는 거야. 무슨 말이야? 중심 간의 거리가 10보다 작은 겁니다. 10이라는 건 반지름의 길이의 합. 만나도록이라 했으니까 등호도 붙여주면 좋겠죠. 자, 그럼 중심 간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x끼리 뺀 거의 제곱, y끼리 뺀 거의 제곱. 이게 12하인 거라서 a제곱이 2 이하가 되고 a는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 사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얘랑 얘를 곱해달라고 했으니까 답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겠어요. 자, 이어서 427번 보겠습니다. y는 x제곱 더하기 2x라는 애를, 얘는 표준형으로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이죠. 얘를 y는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1로, 즉 x 플러스 4의 제곱은 4의 제곱 마이너스 5로 이동시킨 애가 있답니다. 자, 그럼 이게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시킨 거예요?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시킨 거예요? 마이너스 4만큼 이동시킨 겁니다. 이거에 따라 L이라는 애, x-2y 더하기 1은 0이라는 애도 이동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이동해요? x 플러스 3, y 플러스 4 이렇게 됩니다. 정리하면 x-2y 마이너스 4는 0까지가 되겠죠. 내가 원하는 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래요. 우리가 두 직선 간의 거리 공식이 뭐라 했어요? 두 직선 간의 거리 공식이 뭐예요? 소나? 그쵸.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루트 5분의 C끼리 얘랑 얘를 빼주면 된다. 5. 약분하면 루트 5가 되죠. 그래서 거리는 루트 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일반적으로 불리우는 꼴은 평행이동이 좀 잘 드러나는 형태예요. 그래서 표준형으로 많이 바꿔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평행이동이었어요.
자, 이어서 앞으로 넘어가서 대칭 이동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칭 이동 앞에 개념 쪽으로 넘어갈게요. 대칭 이동은 일단 어떻게 이동하는 건지 이해를 좀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대칭의 기본적인 형태가 뭐예요? 여러분 보는 대칭 뭐가 있어요? 거울이죠. 거울이 대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울 속에 있는 나랑 반대로 움직이죠. 내가 오른손 들면 제 왼손 들고, 맞죠? 대칭은 거울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두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 일단 거울에 해당하는 선대칭 이란 건 어떤 선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생긴 애가 있다면, 이 선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 수선의 발만큼 똑같은 거리를 이동시켜서 그림을 그려준다라고 하는 게 선대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여기까지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언짢.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같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이으면 반드시 수직이 되는 거고요. 수직이 되는 거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었을 때 여기랑 여기 길이 같고 수직이다. 이렇게. 이게 기본적으로 선대칭이에요. 그럼 점대칭은 뭐냐? 점대칭은 사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볼 일이 딱히 없긴 해요. 그나마 보는 건 내가 저번에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돋보기 있죠? 그렇죠? 돋보기는 빛을 굴절시키죠. 굴절시켜서 이런 식으로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대상을 크게 보게 하죠. 그리고 이거의 한 점, 이거 태양빛에서 한 점으로 이렇게 모으면 어떻게 돼요? 한 점을 모으면 여기 있는 애가 이제 막 불타기도 하고 그러잖아. 그치? 뜨거워져서. 그런 실험 초등학교 때 했던 걸 기억해요? 이런 실험 안 했니? 그 돋보기로 태양빛 모으는 거, 그런 거 안 해봤어요? 초콜릿 분리? 그게 뭐야? 네가 했다며? 니는 요즘 초등학교들은 실험을 안 하나? 니네 돋보기 갖다 뭐 해서? 니 돋보기를 써본 적이 별로 없어? 돋보기라는 걸? 돋보기로 뭐 하고 놀았어, 니네 그러면? 학교에서 돋보기 같은 거 뭐 실험이나 이런 거 한 적 없어? 아, 그래? 야, 니네 되게 불쌍하게 살았다. 야, 그런 걸 한 번도 못 본 거야, 그러면? 이거 불쌍한 거랑 좀 다른가? 니네 학교들이 되게 널 귀하게 키우는구나. 진짜로 엄청 귀하게 키우나 보다. 너희 손 떼묻지 말라고, 맞지? 그런 거 안 쓰게 하고. 그냥 영상 자료만 보여주나 보죠? 그쵸? 안타깝네요. 이런, 어쨌든 이게 자기가 직접 보고 직접 들은 것만큼 경험의 자산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물론 시대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의아하긴 하네. 학교에서 준비물 다 대줘서 그런 걸 이제 안 사게 하나? 니네 돈 주고 준비물 산 적 별로 없지? 맞지? 그래서 그런가 봐.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어쨌든 그러면 사례가 잘 안 와닿겠네요. 네, 그냥 이야기할게요. 점대칭이란 건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생긴 거를 이 점까지 왔던 길이만큼 진행하게, 이 점까지 왔던 길이만큼 진행하게, 이 점까지 왔던 길이만큼 진행하게. 그래서 그림 잘 못 그리겠네. 이런 식으로 마치 상이 돌아간 것처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눈은 기본적으로 이 원리예요. 여러분 니네 눈은 기본적으로 상을 이렇게 봅니다. 우리의 뇌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과학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이거 점대칭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이라. 그러니까 원래 빛이 이렇게 모는데 우리가 눈 이렇게 있잖아, 그치? 여기에 뭐 이렇게 볼록 렌즈 같은 게 있어서 상이 이렇게 모입니다. 자, 근데 모이면은 이게 그냥 요게 그대로 모이면은 여기 시신경이 타버려요. 너무 빛이 세니까.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상을 뒤에 맺히게 합니다.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이렇게 생긴 걸 보고 있는데 얘는 이렇게 봐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봅니다. 세상은 사실 우리가 보는 거는 세상은 뒤집어져 있어요. 근데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죠. 왜냐면 우리 뇌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걸 다시 뒤집는데 할애합니다. 우리가 아까 거꾸로 보고 있어, 우리 눈은. 근데 그걸 뒤집는 거야, 우리 눈에서, 이 뇌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인식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눈만 감아도 피로도가 굉장히 낮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시신경으로 보는, 이 눈으로 보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뇌에서는 싹 다 뒤집어서 처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만 감아도 처리할 게 없으니까 뇌가 되게 편하게 쉽니다. 그래서 잠잘 때 기본적으로 눈 감고 자는 거예요. 눈 뜨고 자는 애들 없잖아, 그치? 맞아요.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진다, 어떤 볼록 렌즈 기준으로. 근데 뭐 그런 거 차치하고요. 이거 그냥 점대칭이라는 걸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볼록 렌즈라서 관련된 설명을 한 것 뿐이고요. 그래서 점대칭이라는 건 이 점을 기준으로 왔던 거리만큼 더 간다라고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두 점, 점대칭인 걸 기준으로 이었을 때 그 중점이 바로 반드시 기준점이 돼야 돼요. 이게 점대칭과 선대칭이에요. 자, 우리는 이 둘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좌표 평면이 있을 때 우리가 대칭을 하려는 대상은 그 기준들은 다음과 같이 있어요. 자, 하나에 x, y가 있다고 합시다. 이 x, y라는 애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게요. 이렇게 이동하겠죠. 맞아요. 그럼 요 길이랑 똑같잖아. 그래서 x, y가 됩니다.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수도 있죠. 이렇게 움직여요. 왔던 만큼 가요. 그래서 마이너스 x, y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원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그럼 사실 이 원점 대칭은 x축 대칭하고 y축 대칭하거나 y축 대칭하고 x축 대칭한 거랑 똑같은 결과가 돼요. 지금 반대로 말했죠. x축 대칭하고 y축 대칭하거나 y축 대칭하고 x축 대칭해도 원점 대칭과 동일하게 됩니다. 원점 대칭이고요. 자,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해서, 저 y는 x라는 거에 대해서 대칭하기도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y, x가 됩니다. 이 x, y를 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딱 x랑 y랑 자리만 바뀐 게 돼요. 왜냐면 얘랑 얘의 그러니까 이동한 애를 기준으로 가운데가 y는 x여야 되니까 얘랑 얘의 2분의 x 플러스 y, 2분의 x 플러스 y가 중점이 되도록 하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서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가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 둘이 원점 대칭을 한 거랑 똑같게 되죠.
y는 x 대칭하고 그 다음에 원점 대칭하면 저렇게 된다. 저와 같이 대칭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게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에요. 그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 이동은 저기 오른편에 조그만 글씨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동그라미 하나 쳐놔서 여러분들 꼭 다음에도 볼 수 있도록 합시다. y는 마이너스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라고 오른편에 조그만 글씨로 맨 마지막에 써있죠. 그 전 페이지야, 초원아. 자, 이게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 거라면 다음 페이지 도형 fx, y는 0이라는 애는 또 어떻게 이상하게 대칭 이동할까? 어떻게 점과 다르게 대칭 이동할까? 라고 의심을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똑같아요. 대칭 이동한 결과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점을 이동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갖게 돼요.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동하게 돼요. 오늘은 이 대칭 이동에 대한 것까지만 다루고 끝내겠습니다. 자, 433번. 이게 400 몇 번까지죠? 유형 10까지만 할 거예요. 5문제 남았나요? 6문제 남았나요? 6문제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더 하지 않을게요. 6문제만 하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마지막 것도 될지 모르겠네. 뭐 유형 9에서 10에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디서 끝낼지 모르겠네요, 시간상. 433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좀 어렵네요, 시작부터 어려워요. y는 x 플러스 2라는 직선이 있고 여기 위에 한 점이 있답니다. 그건 a, a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겠죠. 걔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걔는 b라고 이름을 잡았고 a 플러스 2, a가 됩니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랑 y의 좌표가 바뀌어요. 걔를 원점 대칭 이동합니다. 원점 대칭 이동이에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인데 내가 그림을 그리는 중에 힌트를 주긴 했지만 얘랑 얘를 보면 어때요? 더하기 2 하면 얘죠. 맞아요? 더하기 x좌표에다 더하기 2 하면 얘 되죠? 그 말은 얘는 y는 x 더하기 2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찾는 이 c까지 해서 무슨 삼각형이 되냐면 직각 삼각형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선에 대한 대칭 이동은 수직으로 움직인댔어요. 그래서 여기가 수직입니다. 즉 여기 이 AB라는 애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근데 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지금 여기가 기울기가 1이므로 수직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요 삼각형의 넓이는 얘가 밑변이고 얘가 높이가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AB의 길이는 2루트 2가 되죠. AB란 길이는 2루트 2가 돼요. 지금 얘랑 얘 빼면 2고 얘랑 얘 빼면 2니까 1대1 대 루트 2가 되겠죠. 자, AC의 길이도 마찬가지예요. 기울기가 1 위에 있어서 1대1 대 루트 2를 쓸 수 있고 직각삼각형을 한번 확인해 보면 여기 길이가 2a 더하기 2 여기도 2a 더하기 2가 되므로 AC의 길이는 2a 더하기 2 루트 2가 됩니다. 자, 그럼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 루트 2 곱하기 2a 더하기 2 루트 2 즉 4a 더하기 4가 되는데 그게 16이니까 a가 3 즉 a의 좌표는 3,5라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438번 보겠습니다. 사각형 OABC가 있어서 4,0, 4,4, 0,4가 있습니다. OX 플러스 Y 더하기 K는 0을 X축 대칭 이동하네. X축 대칭 이동하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 표현을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얘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한다라는 표현이에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신 대입한다. 뭐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 Y 대신에 진짜 마이너스 Y를 대입한 겁니다. 근데 얘가 이거의 넓이를 이등분한대요. 넓이 이등분한다는 게 뭐야? 직사각형의 넓이 어떻게 하면 이등분해요?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면 이 넓이를 이등분하죠. 맞아요? 그래서 대각선 교점 누구 2,2를 지난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10-2 더하기 K가 0인 거라서 K가 마이너스 8이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거죠. 간단하죠. 443번은 또 조금 어려운데 그림이 좀 복잡해요. 443번.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2라는 원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이 중심이 되어 있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라서 0,0을 지나는 이러한 원이 그려지겠죠. 여러분이 원이라는 도형의 대칭성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면 원이라는 도형에 대한 대칭성을 이해했다면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0,0을 지난다는 건 마이너스 1이 중심이잖아.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0 지나야 되고요. 0,-2도 지나야 돼요. 자, 이때 문제에서 원하는 x가 0 이하다, y가 0 이하다 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얘를 지금 문제에서 x축, y축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달라는 거고,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며,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며,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며, 그래서 이거 넓이 구하라는 거에 좀 나비 모양처럼 생겼죠? 이 나비 모양 그린 넓이 구해달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왜? 왜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거 초록색 하나만 구해서 곱하기 4 하면 될 거 아니야. 대칭했으니까. 그래서 이 초록색을 구해야 되는데 이 초록색은 이상한 게 뭐냐면 직선과 원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거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선을 이렇게 그리면 직각삼각형과 반원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한 변의 길이가 2인 직각삼각형으로 넓이는 2고요. 반지름이 루트 2인 반원이므로 얘 넓이는 파이가 됩니다. 자, 그래서 2 더하기 파이가 하나의 넓이고 내가 구하는 건 4배, 8 더하기 4파이가 됩니다. 송현고에서 나왔던, 송현고 기출에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이어서 44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되긴 하겠네요. 유형 10까지. y는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는 것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합니다.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y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하는 것이므로 이렇게 써져요. 자, 근데 그 다음에 이걸 y축 대칭 이동해달래요. y축 대칭 이동해달라는 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k가 되겠죠. 마이너스 y가. 결론적으로는 그냥 뭐 y는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가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얘가 y는 3x 마이너스 1과 접한다라고 했고, 접한다라고 하는 건 뭐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요? 2차 곡선, 즉 포물선 같은 경우엔 둘을 같다라고 놓고 판별식은 0이다 라는 걸 이용하죠. 뭐 식을 좀 정리하면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마이너스 k는 0이 되면 판별식, 짝수 판별식 써주면 4 마이너스 2 더하기 2k가 0이다. 그래서 k가 얼마? 마이너스 1인 걸 얻을 수 있습니다. (453번) 중심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을 x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그러니까 중심이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반지름이 r인 애가 있는데 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한대요. 그럼 걔 중심이 뭐가 돼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가 되고 반지름이 여전히 r입니다. 걔를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좌표도 y좌표도 위치가 바뀌고 부호도 바뀌어요. 그래서 중심이 얼마? 2, 4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이 나옵니다. 자, 근데 걔가 3x 마이너스 4y 더하기 5는 0과 만나지 않도록 이라고 말했어요. 만나지 않도록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다,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어떻게 되냐면 5분의 절대값 6 마이너스 16 더하기 5 이렇게 돼서 5분의 5가 되고, 즉 1보다 r이 작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는 당연히 0보다 커야 되고요. 1보다 작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마지막 한 문제까지 할게요. 오늘이 금요일.
빡세네. 2월 중순은 돼야지 진도가 마무리될 것 같고요. 다음에는 뭐 그냥 간단하게 정도만 이제 복습을 좀 하고 공통수학에서 간단한 부분 함수 파트 정도 복습 좀 하고 그 다음에 3월부터 진행을 한 또 새로운 교재를 해야겠죠. 일단 그렇게 진행할 거다. 그래서 선행을 미리 시작한 친구들이니까 공통수학 2는 한 번 정도는 보고 입학하는 게 좋겠죠. 그런 의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장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지금 잘 해두면은 그 학기 중에 여름방학이 좀 짧아요. 짧은 여름방학 때 어느 정도 대비가 되지 않았냐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일단 fx, y는 0이라고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 도형이 있습니다. 걔를 이렇게 이동시킬 거래요. 1이고요. 1이고요. 이렇게 이동합니다. 자, 자, 똑같이 생겼죠? 한 사람씩 해봅시다. 참비야, 얘 이동시켜서 쟤처럼 만들어봐. 어떻게 이동시키면 쟤처럼 만들어질까? 뒤집어. 그리고 이렇게. 자, 그럼 지금 참비가 말하는 거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fx, y를 어떻게 한다? 뒤집는다. 뒤집는다는 표현은 x축 대칭이에요. 그리고 x축 대칭하면은 f x, 마이너스 y는 0인데 걔를 어떻게 해요? 오른쪽으로 한 칸 움직였죠.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참비가 말한 걸 우리가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f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y는 0. 니은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 유주야, 이동시켜봐. 어떻게 이동해? 네, y축 대칭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자, 그럼 y축 대칭 이동하고 fx, y는 0이라는 애를 y축 대칭했어요. y축 대칭한 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죠. 맞아요? 자, 얘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또 이동하자고 했어요. 그쵸? 자, 잘 봐요. x축 방향으로 1만큼 대칭 이동한 걸 어떻게 해요? 여기서 보통 실수가 많이 나와요.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입니다. 아, 평행 이동이든 대칭 이동이든 진짜 그냥 대입한 거예요. 빼기 더하기라는 게 아니라 대입입니다. 알았죠? 대입이에요. 즉, 이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거니까 x-1을 대입해야 되는데 요 x 자리에 진짜 대입한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f-x 더하기 1, y는 0이 되겠습니다. 그럼 누구예요? 디귿이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기억이 말하는 건 무슨 말이냐? 얘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대칭 이동하고 평행 이동하고 그 다음에 x축 대칭 이동하라고 하는 건데 택도 없죠.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답은 니은디귿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있어. 그 움직인 다음에 그걸 식으로 쓰는 연습만 해줘도 할만하다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 주제가 아니에요. 알았죠? 도형은 도형답게 풀자. 알았죠? 고생했습니다. 잘 가고요. 월요일에 봅시다. 월요일날 봐요.